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선 오늘도 제품의 성능을 비교 테스트하며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본래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3년 전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만의 칩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다 같이 의기투합했고 오늘날 실리콘 브릿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예, 저희 회사 실리콘 브릿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2015년 10월에 설립된 법인회사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융합되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스템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실리콘 브릿지의 주력 상품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아이페이라고 요금 정산기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앱으로 바로 이제 저희가 릴리즈를 해서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용자의 스마트폰 어플과도 연동시키고 복잡한 요금 정산은 클라우드에서 실시간 수행, 또한 요금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박스라는 차량 번호 인식기 이외에 아이페이, 아이라커, 아이브로드, 아이로비 등 다양한 사문 인터넷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은 다양한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유입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가공해 또 다른 서비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강점이다. 저희 회사의 실리콘 브릿지라는 이름에서 보시듯이 저희는 반도체 칩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모인 사람들이 브릿지라는 어떤 다리를 통해서 IT, BT, 바이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오도록 하게 해서 융합된 새로운 제품, 차세대 새로운 제품들을 한번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실리콘 브릿지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미래 산업들을 효율성 있게 연결시키는 다리, 실리콘 브릿지. 기술 벤처 기업답게 늘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키고 있다. 결국은 회사를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는 그 회사에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은 그 회사를 100년 기업, 200년 기업으로 유지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가 지속 가능성 있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되고 그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 그리고 창조적 파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가 현재 팔고 있는 제품들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오픈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진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경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 김태호 대표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에서 그 노하우를 배운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실리콘 브릿지의 김태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중요한 숨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뭔가 비가 와서 물이 젖어 있는 땅들도 보이고요.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예쁜 다리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에 어떤 답이 숨겨져 있는지를 나중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 네 가지 요리 중에서 융합에 가장 부합되는 요리가 어떤 걸까요? 비빔밥일까요? 볶음밥일까요? 아니면 콤비네이션 피자일까요? 아니면 짬뽕일까요? 융합의 의미 자체로 봤을 때는 융합은 비빔밥은 섞어서 서로 융합한다는, 서로 다른 기술들을 섞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비빔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볶음밥이나 피자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들의 열을 가해서 새로운 제품으로서 응용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융합 시대에는 정확하게 정해진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융합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산업, 기술, 학문 전반에 걸친 기술로서 현재 막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 우리가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도 융합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플랫폼 승강장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플랫폼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플랫폼은 기차, 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사용자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많은 가치 교환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스마트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스마트 플랫폼은 여기에 ICT가 접목이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이 돼서 가상현실에서도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물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는 우리 일반인들이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용자가 내가 지우지 않고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킬러 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워버리는 앱이 아니라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앱이 이 두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플랫폼은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플랫폼의 기술 자체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장할 수 있게 확장성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플랫폼 자체가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을 거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리의 미래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공하고 새롭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모바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ICBM, 이 네 가지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을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환경 문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환경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가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자연과 인류가 같이 상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의 고민이 나온 개념인데, 이게 발전해서 공장에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로부터 만들어진 제품들,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환경, 그리고 문화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지속 가능성의 개념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이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2009년에 발표를 했는데, 결국 기업은 경제나 환경이나 사회를 고려를 해서 경영 활동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제, 정부에서의 규제가 많겠죠. 그런 규제를 사업 기회로 인식하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두 가지 중에 사실 제일 첫 번째인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차세대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통용되는 관행의 이면에 내재한 논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 말이 더 어렵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개개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전에 이면에 숨어 있는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찾아낸다면, 그게 찾아내어지는 순간이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 각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랑 함께 하면 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상상만 해서는 안 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 자체 sustain 플러스 ability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건데, 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혁신만 있으면 될까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만 만들고 혁신만 있다면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리질리언스를 하나 더 덧붙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고무공이 바닥을 튕기면 바로 튀어오르듯이 회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회사를 100년 기업, 200년 기업, 1000년 기업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맨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대해서 해답을 한번 같이 비디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비디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는 강이 3개가 만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홍수가 나면 이렇게 다 떠내려가고 황폐해진 환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았는데도 제대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100m, 이 폭이 100m라고 합니다. 이 100m 폭이 2개의 사회를 그러니까 차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리를 만들더라도 기존에는 소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홍수 시기입니다. 우기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리가 좀 높죠. 그러니까 홍수에 리질리언스한 다리를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아무리 홍수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홍수를 친구처럼 맞아들이는 겁니다. 홍수가 지나가면 이렇게 식물들이 그 홍수로부터 떠내려온 부산물들을 거름으로 사용해서 더 많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풀들이 더 자라게 되고, 홍수가 오든 홍수가 오지 않든 여기에는 매일 4만 명의 시민들이 이 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 습지를 만들어서 자연식물들 자체가 바로 정화작용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몄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홍수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먼저 대비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홍수가 지나가면서 떠내려온 좋은 부산물들이 공원의 식물들에게 훌륭한 밑거름이 되듯이 회사에게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에너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업의 본질을 꿰뚫고 창의와 소통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와이 속담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지개도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다들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다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딘다면 우리에게도 멋진 무지개가 찾아올 것입니다.
실리콘 브릿지가 여러분들을 위한 튼튼한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